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구속영장 어제 늦은 시간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기각까지의 과정을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건데요. 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가 약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 심사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된 지 약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각 사유를 좀 보자면요. 우선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그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소환해 14시간의 이 마라톤 조사를 마친 뒤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풀이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런 관측도 제기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 씨 측의 주장대로 이 구속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 한때 김 씨와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동안 김 씨 측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결국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법원이 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녹취를 증거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럼 그 법정 안에서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단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텐데 그 나온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설명을 했고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변호인단을 꾸려 이 심사에 임했습니다. 무려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전은 또다시 이 문죄의 녹취록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각종 의혹이 담긴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 자료를 트는 것을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법원은 녹취 음성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는 걸로 중재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이 김 씨가 건넸다는 이 뇌물의 대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성급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하신 녹취록을 법원이 핵심 증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또 관건이었는데 일단 김 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김 씨의 혐의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역시 뇌물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 횡령으로 관저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거죠?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구속 과정에서도 뭐 사유도 좀 변경을 하면서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도전에 돌입했던 검찰 수사, 이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급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 씨의 영장을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청구했고 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곽의원 아들이나 그 조사도 없었던 만큼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오늘 오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얘긴데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좀 다각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이튿날인 오늘 아침이죠.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성남시청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청의 교육 문화체육국과 이 문화도시 사업단, 도시주택국 등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성남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 향후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이 검찰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중심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배경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 전망 등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앞서 녹취 구성에 좀 중복돼서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의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